사셔도 되죠. 직장까지 같이 옮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택근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장님이 뭐 그거 다 양해해 주시면은 뭐 강원도 사셔도 되는 거. 재택근무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세성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 사회 최대 이슈는 부동산이지 싶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지방 집값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곳이 유망한지, 부동산 최신 트렌드는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분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프라이빗 뱅커 겸 부동산 전문가 1호,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소문난 고준석 동국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가장 공정한지는 모르겠고요.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투자해놓고 어디가 좋다라고 제가 전망하기가 민망하겠죠. 그래서 투자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가 오를지 시장 흐름이 보이실 텐데 그럼에도 정확한 분석을 하고자 투자는 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 보고요. 믿음이 좀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시장 흐름을 얘기를 드렸는데 네.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세컨드하우스가 인기다, 유행이다 이런 얘기가 좀 심찮게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정착되면서 캠핑, 차박이 인기를 끌고 있죠,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이런 경향이 더 강화되면서 캠핑과 차박이 발전한 형태가 세컨드리 하우스입니다. 북적이는 인파가 없는 곳에서 한적한 곳이죠. 자연환경을 더 즐기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제 트렌드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예전엔 별장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컨드하우스랑 약간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리조트나 고급 콘도들도 이미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60대 이런 장년층 부자들의 전유물이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세컨드하우스는 어떤 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연령대가 다릅니다. 별장이나 콘도 회원권 등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중심이 되었고 그분들이 선호하는 형태죠. 진입장벽도 높죠. 가격대가 비싸니까. 최근 지어진 프리미엄 콘도를 보면 지난 7월 강원도 용평에 준공된 아폴리스가 약 분양가가 15억 선이에요. 근데 이게 연간 관리비만 2천만 원이에요. 10년 보유했다고 했을 때 가격이 얼마예요? 2억 원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격이 그렇게 비싸서 그런지 비싸죠. 네. 예, 부유하신 유명하신 분들이 좀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강원도 네. 고급 콘도를 가진 분들을 한번 찾아봤더니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라던가 네. 신동원 농심 회장 네. 그리고 서경배 아모레퍼시 회장 같은 그런 재력이 좀 충분하신 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세컨드리 하우스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형태가 많은데요. 30대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30대도 시도할 수 있을 만큼 관심이 이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은 전용 84제곱미터가 4억 원에 분양됐는데 인기가 대단했어요. 콘도보다 크게 저렴하죠. 연회비도 없고 관리비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속초 지역은요, 아파트들이 일자리가 조금 많이 있어서 아파트들이 기존에도 좀 많았는데 되게 오래된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지어지는 새 아파트들, 자, 이런 거의 선호 현상이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여기서도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이런 신축 아파트는 커뮤니티를 또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호하는 거예요. 네. 특히 중요한 거는요, 강릉 속초는 오션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별한 자연환경 프리미엄을 얹고 있기 때문에 매물도 살려고 가보면은 거의 없어요. 지난해 5월 준공된 조양동 있죠. 조양동은 속초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이런 데인데 속초 자이. 여기는 지난 9월에 전용 84제곱미터가 5억 1,500만 원의 이 거래가를 찍었어요. 실거래가를. 입주 당시보다도 2억 원 정도가 오른 상태죠. 이렇게 자본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미래 가치도 좋다라는 거죠, 여전히.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 제주도를 저희가 많이 갔었던 것 같은데요. 그랬었죠.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요. 근데 이후에 보면은 뭐 KTX도 뚫려 있고 네. 차로도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서 강원도를 좀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자동차 기자를 했었는데 자동차 기자라다 보면 강원도를 갈 일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인제라던가 양양을 좀 갔을 때 보면은 서울에서 2시간이면 충분히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서울 청량리역에서 KTX를 타면은요, 평창까지 1시간이면 갑니다. 또 이 KTX가 평창에서 강릉까지는 10분이면 가고요. 자동차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렇게 접근성이 너무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가 수도권 접근성에서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처음에 캠핑과 차박이 발전한 형태가 세컨더리 하우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예 상주할 퍼스트 하우스가 아니라 주말이나 휴가 때마다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강원도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컨드 하우스가 지금 뭐 강원도에서는 강릉이나 속초 같은 곳이 좀 바다가 보이는 곳들이 인기인 것 같은데 비규제 지역이라서 뭐 부담도 적을 거고요. 그렇죠. 이제 와서 사시려는 분들한테는 좀 가격이 오른 상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들이고 있지만 지난해 강원도 주택거래에서 외진 이 매수세가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이미 벌써 34%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격도 뛰겠죠. 강릉과 속초는 평균가가 2억 원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높은 편이죠. 이들 지역 평당 거래가도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뛰었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와서 살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다른 볼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네, 있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강원도 하면은 바닷가 쪽에 관심을 많이 두는데 내륙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대관령 같은 데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서 느껴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양떼 목장은 다 아시잖아요.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하고 한두 번 정도는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말고도 밤에 뭐 하늘에 총총한 별을 볼 수 있는 안반대교라든가 주변의 명소가 10분 거리 위치에 산재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 보시다 보면은 대관령의 아주 그냥 단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대관령은요, 사계절을 다 즐길 수 있어요. 봄에는 꽃 양떼 목장 즐길 수 있고요. 여름에는 계곡의 시원한 느낌, 가을은 단풍, 겨울은 스키. 그런데 바다는 여름만 조금 즐길 수 있잖아요. 봄, 가을이라든가 겨울은 바다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관령이라는 참맛을 느끼는 게 이게 이제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다는 이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죠. 즐기러. 가격도 아직은 아주 착한 가격이에요. 네. 동계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보면 전용 59제곱미터가 2018년 1억 6천만 원대에 분양됐는데 올해 7, 8월을 보면은 2억 6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올림픽 수혜를 입지 않았겠느냐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별다른 이런 그 수혜를 입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들어가서 실수요자들은 사셔도 뭐 착한 가격에 사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파트가 굉장히 잘 져져 있어요. 올림픽 때면 3년 전에 지은 아파트인 건데 새 아파트인데 강원도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저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를 잘 몰랐던 건 아무래도 이 대관령이라는 이 곳은 바다는 없잖아요. 한 30분 정도 나가야지만 이제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대관령 고객길이라든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이 대중들의 인식이 있어서 수요가 제한된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계올림픽 개최 기점으로 교통망이 대거 확충이 됐잖아요. 거주민이 많지 않다 보니 대중교통이 제한적이고 자가용이 없으면 다니기가 불편했는데 그런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다만 세컨 하우스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겠죠.
네, 오늘은 고준석 교수님하고 강원도 부동산 시장부터 세컨드하우스에 대해서까지 다양한 이슈들을 알아봤는데요. 지금이라도 세컨드하우스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닷가 쪽은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죠. 뭐 10억을 돌파한 아파트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륙 쪽에 좀 저평가돼 있는 지역에 눈을 좀 돌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가격이 안 오른다라가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